이번 강의에서는 이넘, 열거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해서 스캐너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문자열을 출력하고 월급날의 요일을 숫자로 입력하는 그런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일 경우에는 1을 입력하고, 월요일이면 2, 화요일이면 3 이런 식으로 해서 토요일은 7과 같이 1에서 7 사이의 숫자를 입력을 해주면 그 해당 숫자를 변수에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페이데이라는 변수에는 월급날의 요일이 저장되는 int 타입의 숫자로 저장되는 코드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니까 지금 월급날의 요일을 숫자로 입력해 주세요가 출력이 됐고, 월요일 해서 2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2를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보너스 받는 달을 숫자로 입력해 주세요가 출력이 됐습니다. 그 보너스 월을 또 숫자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5월달이라서 5라고 입력을 합니다. 이 아래 코드를 보시면 월급을 받는 요일을 숫자로 저장하고 있는 변수와 보너스 달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되는 일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두 변수 다 정수 타입이기 때문에 비교하는데 전혀 이상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월급날의 요일이라든지 이 달을 정수로 저장했을 때 이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또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스위치 케이스문을 이용해서 월급날의 요일이 일요일이면 아래 코드가 실행이 되고, 월요일이면 이 코드가 월요일은 오후 3시에 입금됩니다가 출력되는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페이데이에 아까 제가 2를 입력을 했기 때문에 케이스에서 2를 찾아서 해당 코드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1, 2라고 적으면 그 같이 협업하는 개발자나 아니면 나도 좀 상당 기간 지난 다음에 이 코드를 봤을 때 이 1과 2가 뭘 뜻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요일의 정보가 담겨 있는 그런 클래스를 만들어서 해당 클래스의 Sunday, Monday 이렇게 요일들을 상수로 선언을 해두면 되는 겁니다. A1 클래스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데이1 클래스에 가보면 썬데이부터 세러데이까지 1에서 7까지 상수로 정의해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상수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enum이라는 기능이 이런 상수들의 집합을 클래스로 만들어서 사용했을 때의 단점들을 보완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왜 enum을 써야 하는가? 그냥 이렇게 상수의 집합을 클래스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enum이라는 기능을 왜 만드는가? 그것에 대해 알기 위해서 enum을 안 썼을 때의 단점들을 보여주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월급날에 맞는 해당 day1 클래스에 있는 final static 변수, 이 상수와 같은 숫자일 경우에 해당 내용이 출력이 되겠죠. 아까 2를 입력했기 때문에 이 monday와 같아서 월요일은 오후 3시에 입금됩니다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오후 3시에 입금됩니다가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이번에는 월급날의 요일을 숫자로 입력해 주세요가 출력이 됩니다. 근데 이때 숫자로 입력을 했을 때 그 숫자를 정수 타입의 변수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day2.valueof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장할 때 이 변수도 day2 타입의 참조 변수에 저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day2 클래스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day2 클래스에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부 인스턴스로 생성해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참조 변수들은 다 day2 타입의 인스턴스들이 됩니다. 그래서 썬데이는 day2 타입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했고, 이 생성을 할 때 생성자를 보시면 해당 순서 1번을 day2 타입의 인스턴스, 썬 인스턴스의 순서 오디널에는 1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먼데이에는 2를 저장하고, 튜즈데이에는 3을 저장하고, 웬즈데이에는 4를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day2 타입의 인스턴스를 총 7개를 생성을 해두고 각각의 순서를 해당 인스턴스 변수들에 지금 저장해두는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수를 정수 타입이 아니라 참조형으로 생성을 하고 해당 상수가 필요한 어떤 인스턴스 변수나 배열 같은 것도 지금 선언해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day2 타입의 인스턴스 7개를 미리 static final 상수로 정의해 둔 것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위로 이동해서 day2.valueof, 지금 스태틱 메소드인 걸 알 수 있죠. 클래스 이름으로 호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day2.valueof 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숫자,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1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day2 클래스의 valueof 메소드에는 1이 넘어오게 되고, 먼저 선언되어 있던 static 타입의 배열에 지금 0번에는 Sunday, 그리고 7번에는 Saturday까지 쭉 저장이 돼 있죠. 사용자가 1을 입력했을 때는 해당 순서 ordinal에서 1을 빼면
여기 지금 썬데이 같은 경우는 1이 저장돼 있을 거니까 1에서 1 빼면 0이 되겠죠. 그러면 해당 values 배열의 0번 인덱스에 있는 인스턴스를 리턴하게 되는 코드입니다. 0번에는 아까 썬데이가 저장돼 있었죠. 그래서 지금 오디널만 봤을 때는 썬데이는 1이고 세러데이 7까지 이렇게 저장이 돼 있지만 배열은 인덱스가 0부터 지금 6까지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1을 입력하더라도 배열의 0번을 반환해줘야 되기 때문에 입력한 수에서 1을 빼서 해당 배열의 0번에 저장되어 있는 지금 썬데이 객체를 리턴을 해주고 있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해당 썬데이 객체를 데이트 타입의 참조 변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받는 달도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습니다. 이때는 각 월들이 저장되어 있는 months2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뒀고 value of 메소드도 똑같이 만들어 뒀습니다. months2 클래스로 가보겠습니다. 이 months2 클래스는 해당 months2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1월부터 12월까지 생성을 해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value of 메소드에서는 해당 배열로부터 입력된 순서 빼기 1번에 저장되어 있는 months 인스턴스를 반환을 하는 코드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2를 저장했다 그러면 February가 리턴이 되겠죠. 그래서 months2 클래스에 있는 2월에 해당하는 인스턴스를 반환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게 될 상수들을 이렇게 참조형으로 사용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서로 다른 타입 간에 비교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day2 타입과 months2 타입이 비교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컴파일 타임에서 에러를 내서 개발자의 실수를 막아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day2 클래스에 같은 day2 타입의 인스턴스를 비교할 수 있는 메소드를 만들어 놓고 메소드를 이용해서 둘 간에 어떤 날이 더 큰지 월이 더 큰지를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아래와 같은 이 해당 코드처럼 실수를 막아주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참조형으로 사용했을 때는 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그 월급날의 요일을 저장하고 있는 이 day2 타입의 인스턴스를 스위치 케이스문에 입력을 했죠. 그러면 일요일일 경우에는 day2에 있는 sun 인스턴스와 같으면 이 코드가 실행이 되고 또 월요일일 경우에는 day2에 있는 monday 인스턴스와 같으면 이 코드가 실행되게 작성을 하고 싶지만 자바의 스위치 케이스문에서는 여기에 정수나 문자열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는 스위치 케이스문에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당 코드는 지금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day2.sun 이렇게 인스턴스들끼리 케이스에서 비교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day2에 있는 day2 클래스의 monday 인스턴스를 통해서 get ordinal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이 메소드가 2라는 정수값을 반환을 하겠죠. 그러면 그 2에 해당하는 숫자가 넘어왔을 경우에 두 숫자가 같다면 실행되게 한다. 이 코드도 실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케이스에는 상수가 적혀야 됩니다. 하지만 이 get ordinal이 반환하는 숫자는 값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이렇게 메소드를 호출하는 해당 구문은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냐면 다시 또 해당 인스턴스에 get ordinal 하면 이 메소드가 사용자가 입력한 인스턴스의 순서를 정수 타입으로 반환을 하고 그 정수와 케이스에 있는 이 정수가 같을 경우에 실행되게끔 또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이 참조형을 사용하더라도 결국은 케이스에서 또 정수를 사용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죠. 이런 문제들을 이넘은 다 해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열거형, 그러니까 이넘이라는 게 왜 나왔는지, 이넘을 안 쓰고 그냥 정수형이나 클래스를 사용하면 어떤 문제들 때문에 코드가 더 늘어나거나 힘들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건문이나 이런 데서 비교를 하는 구문에서는 컴파일 타임에서 오류를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참조형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았지만 지금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해당 참조형 인스턴스를 사용을 하니까 오히려 더 좀 보기가 불편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아래에 있는 코드는 상수의 집합을 정수가 아니라 클래스 타입 참조형으로 했을 때 이렇게 메소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메소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기능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코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들의 집합뿐만이 아니라 일반 클래스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제 이 아래 코드는 enum을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day3 클래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day3 클래스는 보면 클래스가 아니죠. 앞에 enum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대신에 enum이라고 적고 day3라고 적어주면 이 day3 타입의 인스턴스들이 총 7개가 생성되어 있는 enum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enum인 day3 타입의 인스턴스로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이런 식으로 요일들을 각각 생성을 해뒀고 이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던 상수들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위에서 또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day3 enum을 이용해서 values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배열이 리턴이 됩니다. 해당 배열에는 sunday부터 saturday까지 인스턴스 7개가 저장되어 있는 배열을 리턴을 합니다. 그 배열의 타입은 day3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가 되는 겁니다. day3.values라고 했을 때는 이 day3 타입의 인스턴스가 저장되어 있는 배열을 반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반환된 배열에 사용자가 입력한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는 인스턴스를 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을 입력을 했다 라고 하면은 values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인덱스 1번에 있는 인스턴스가 반환이 되겠죠.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을 입력을 했을 때 monday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왜냐하면 이 배열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금 1을 입력했지만 1번에는 monday가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0번에 sunday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럴 때는 빼기 1이라고 해줘야지 1을 입력했을 때 해당 입력된 값에 1을 빼서 배열의 인덱스를 정확하게 입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1을 입력을 하니까 빼기 1을 해서 0번 인덱스에 있는 인스턴스가 반환이 됐고 그 해당 인스턴스의 네임 메소드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보니까 sunday라고 sun이라는 문자열이 지금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보너스 받는 달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월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 month에서 반환해주는 이 배열에 인덱스 1번에 저장되어 있는 인스턴스가 반환이 될 겁니다. 그러면 1번은 0번에 아마 1월이 저장되어 있을 거고 1번에는 2월이 저장되어 있겠죠. 만약에 입력된 숫자 그대로 지금 저장이 되게 하려면 여기도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1을 입력했을 때 2월, February enum이 저장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enum을 사용하면 이렇게 사용자가 입력한 어떤 값을 이용해서 인스턴스로 해당 상수들을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if문에서 비교를 할 때도 payday 3와 bonus day 3는 서로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전에는 우리가 클래스로 만들어서 values 배열도 따로 만들어주고 value of method라든지 여러 가지 다 만들어줘야 되는 것을 enum 타입으로 상수들의 집합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 아까 위에서 우리가 직접 일일이 만들어줬던 기능들이 자동으로 다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열도 반환받을 수 있었고 해당 이름도 출력하는 이런 메소드들도 enum에 미리 다 만들어져 있는 거죠. API에서 enum을 한번 찾아보시면 enum에 어떤 메소드들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payday3.name이라고 했을 때 나오는 값은 enum의 이렇게 요소들을 인스턴스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인스턴스의 이름들, 해당 이름들이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올라가서 또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enum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payday 3에는 아까 1을 입력했기 때문에 sunday가 저장이 돼 있었죠. 해당 sunday는 케이스에서 인스턴스와 비교가 돼야 되는데 enum 같은 경우는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자바에서 새롭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아마 이게 1.6인가부터 해당 기능이 적용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인스턴스끼리는 이렇게 비교가 안 되지만 enum에 한해서는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비교를 할 때 또 day3.sun 이렇게 적을 필요 없이 이 payday3의 타입은 안 적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day3 enum에 있는 안에 있는 요소 이름만 적어주면 됩니다. sunday, monday, 나머지 이외의 것들도 다 적어주면 스위치 케이스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미리 다 만들어 둔 것이 enum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디폴트를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디폴트를 지우면 이렇게 경고도 뜹니다. enum constant가 지금 웬즈데이부터 해서 나머지들이 지금 적혀있지 않다라는 이런 워닝도 컴파일러가 다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들의 집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직접 클래스로 만들어서 그것을 인스턴스나 정수로 이렇게 만들지 말고 무조건 enum을 쓰시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enum을 사용한 예제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